제가 진행할 세션은 지금 솔라님이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웰컴 이메일을 그 스티비 서비스 상에서 직접 세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티비 팀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중에 수요레터 말고 네, 다른 거 하나 더 있는 거를 솔라님 아시죠? 저는 같이 알죠. 하고 있으니까 아시죠? 저는 보내고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비레터라는 그 뉴스레터를 하나 더 발행을 하고 있어요. 수요레터는 뉴스레터를 만드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와 팁과 뭐 사례를 보내주는 뉴스레터라면 비레터는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비하시는 네. 분들이 좋은 뉴스레터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뉴스레터를 소개해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그래서 그 비레터라는 걸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레터 발행한 지는 한 3-4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짧지 않은 시간 저희가 일종의 시장성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걸 준비할 때는 당연히 앞에서 설명드린 웰컴 이메일이 꼭 있어야 된다, 네. 필요하다. 하시라. 알고 있죠 저희도. 근데 그게 네네네. 이제 어쨌든 세팅하는데 어쨌든 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매번 발행하는 컨텐츠 자체를 더 잘 만들고 그걸 뭐 개선하고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썼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웨비나로 웰컴 이메일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세팅하는 걸 직접 뭐 소개도 해드리고 네. 그런 걸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메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직접 세팅을 해보셔도 되겠어요. 네, 그 이거 화면을 그러면 네. 전환을 해볼까요?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티비에서 제공하는 자동 이메일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웰컴 이메일을 세팅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자동 이메일 기능이 그 무료 요금제랑 그 바로 위에 있는 라이트 요금제에서는 제공되는 기능이 아니어서 맞죠. 그 요금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스티비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요 제가 보여드린 화면으로 그걸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그 스탠다드 요금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보시면서 직접 뭐 그러니까 사용하고 계신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스타터나 라이트 요금제를 이용하시거나 뭐 아직 스티비를 안 쓰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따라해보셔도 되고 홀님 하시는 것만 봐도 지식 방출해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네요. 4번 네. 제가 세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동 이메일을 생성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스티비에 가입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요 이메일 쪽 메뉴로 오시면 네. 뭐 작성 중이거나 발송 완료한 이메일들이 보이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메일이 아예 하나도 없으면 좀 화면이 다른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메일을 새로 만드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네. 클릭하시면 이렇게 2가지 타입 중에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이메일은 그냥 원래 생각하시는 이메일을 대량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에 발송하는 그런 메일을 얘기를 하고요. 네. 자동 이메일 만들기가 지금 이제 설명드릴 그 웰컴 메일을 포함한 네. 자동 이메일을 만드는 그런 타입입니다. 네, 저기 가입 환영 메일이라고 나와 있기도 네.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걸 네. 클릭하시면 이게 스티비에서 이메일을 생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일반 이메일을 만드는 그 화면하고 거의 동일해요. 뭐 네. 주소록 선택하고 요 뭐 제목이나 이런 뭐 미리 보기 텍스트 이런 거 입력하고 그리고 템플릿 선택해서 내용 작성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요 발송 조건 쪽만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 화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미리 준비해둔 네. 컨텐츠를 먼저 그 설명을 드릴게요. 비레터에서 발송을 하기 위해 준비한 아직 하고 있진 못하지만 저희도 준비한 똑같아요. 컨텐츠를 네. 보여드리면서 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 공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비레터라는 그 뉴스레터를 구독하셨을 때 구독 즉시 발송하게 될 그 웰컴 메일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앞 세션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 웰컴 메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비레터 같은 경우는 그 이 웰컴 메일을 실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비레터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발송을 하거든요. 네. 금요일 낮 12시에 발송을 하는데 네. 만약에 비레터를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어떤 분이 구독을 해보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 발송이 된 이후에 네네네. 구독을 한 거죠. 그러면은 구독은 금요일 오후 3시에 했는데 네. 그 첫 번째 비레터를 일주일 지나서야 받게 되시거든요.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구독했다는 게 좀 가물가물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요즘 뉴스레터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묻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선 구독했다는 걸 까먹으신 상태에서 네.
받으면 뭐야 나는 이거 구독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 사람들 누구야? 가 뭐였더라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텀을 두고서 발송하는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구독을 한 시점부터 첫 번째 메일을 받게 될 때까지 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간극을 메워준다라는 그런 역할도 이 네. 웰컴 이메일한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을 하면 구독 즉시 이런 메일을 발송하고 있고 네. 이 내용을 구성할 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구독을 한 사람이 이 시점에 뭘 궁금해할까 이거를 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면 어떤 내용을 내가 여기에 담아야겠다 이런 게 좀 맞아요.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레터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질문을 해보면 비레터를 구독한 분들은 뭘 궁금해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비레터가 좀 특이하게 그 뉴스레터 자체가 뭔가 그 컨텐츠가 아니라 좋은 뉴스레터를 소개하는 뉴스레터잖아요. 뉴스레터를 소개하는 뉴스레터. 말하면서도 좀 말이 꼬일 때가 네, 있는데 뉴소뉴입니다. 일단 이런 그 내용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쵸. 좋은 뉴스레터 자체를 큐레이션해서 보낸다는 게 그래서 메타적이죠. 그 컨셉 자체를 좀 잘 이해시키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이런 내용입니다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왜 하는지 당신이 이걸 읽으면 뭐가 더 좋아지는지 그쵸. 이런 걸 좀 기본적인 개념을 컨셉을 소개해드리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독자로서의 이점을 말씀드리면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게 뭐 하는 뉴스레터다 이런 거를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비레터는 뉴스레터를 소개하는 뉴스레터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신 시점에 여기에서 과거에 소개했던 뉴스레터가 당연히 궁금하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나는 뉴스레터를 소개받고 싶어서 구독을 했는데 일주일 기다려야 첫 번째 뉴스레터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얘네가 그 전에는 뭘 소개했었지 이런 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캐린 레터에서도 예전에 보냈던 뉴스레터 몇 개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셨잖아요. 네. 그거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일주일 기다려서 받았는데 내 취향 아니다? 그쵸. 이러면은 좀 경험이 안 좋아질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구독한 시점에 여기가 대략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뉴스레터를 이런 구성으로 소개를 해주는구나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게 그렇게 링크를 해놨고 네. 그리고 비레터는 사실 저희가 발송했던 컨텐츠를 다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네, 아카이빙 페이지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가면 요 세 가지 뉴스레터 말고도 다른 과거에 저희가 소개했던 뉴스레터도 다 볼 수가 있어서 네. 거기도 이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링크를 해놨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구독을 하시기 전에 이런 아카이빙 페이지가 있으면 네. 구독하시기 전에 이미 이걸 보시고 오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건 상당히 구독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뭔가 탐색을 하셔야 가능하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시면 이 정보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웰컴 메일에서 첫 번째 구독을 하신 그 첫 시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카이빙 페이지 만드는 방법은 저희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그 스팸함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뭐 저희 발신자 주소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이런 내용인데 네. 이게 이런 메일링 뉴스레터를 발행하시다 보면 스팸함으로 빠지는 리스크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프로모션함이나 스팸함이나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사용하거나 유도를 해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렇게 발신자 주소록에 추가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요청을 하고 계세요. 구독하시는 맞아요. 분들한테. 아까 캐린 레터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만약에 구독을 하고 나서 이런 웰컴 메일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네. 이런 정보를 모르시겠죠. 네. 첫 번째 메일을 받았을 때 아마 거기에 뭐 부터에 이런 내용이 맞아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최악의 경우에 그 첫 번째 메일마저 스팸함으로 빠졌다면 네. 영영 잊어버리시겠죠. 안녕. 구독하셨다는 것도 까먹었을 거고 뭐 메일이 안 오니까 네. 그냥 잊어버리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스팸함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이 웰컴 이메일이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회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구독을 하셨을 때 아무래도 가장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행동을 할 수 드릉드릉 있는 하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뭔가 의욕이 있어서 구독을 그쵸. 하셨고 그때는 저희가 막 정보를 드려도 되게 잘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나 챙겨주네 이러실 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막 한창 발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정보를 드리면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맞아요. 이 시점에 이걸 요청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도 네. 있습니다. 중간에 요청드리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미 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돌아오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는 매주 금요일 낮 12시에 정기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내용으로
이제 인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소는 다 똑같이 하셔도 톤은 브랜드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하실 네. 수도 있겠죠. 네. 이 비레터는 조금 차분한 뉴스레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흑백이기도 하고. 네, 근데 막 4개가 착착착착 잘 쌓이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구독하셨을 때 바로 발송되는 그런 뉴스레터이고요. 네. 그리고 이 웰컴 이메일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그 가입했을 때 한 번 보내는 거 말고 그 후에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네. 뭐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발송하는 것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줄거리를 짜서 발송하시라. 이게 뭐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구독을 했을 때 웰컴 메일이 발송되고 네. 그리고 저희는 한 달 뒤에 그 설문을 요청하는 메일을 이렇게 네.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비레터가 저희 팀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시도거든요. 그쵸. 이게 구독자와 닿는 그런 네. 시도다 보니까.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게 실제로 유용할지도 되게 궁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정말 얼마나 있을지 이런 게 사실 저희도 아직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피드백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뭐 스티비 같은 웹 서비스도 그렇고 뭐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도 마찬가지인데 초기 고객의 경험을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그 구매를 이미 하셨거나 잘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그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네. 특히 그러니까 딱 가입을 하시거나 유입이 되시고 나서 네. 그 처음에 최초의 초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그 서비스의 그 성패를 판가름하는 데 되게 중요한 네,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기획자로서의 이야기도 해주시네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 가입을 하셨을 때 구독을 하셨을 때 네.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자동으로 메일링을 하시면 그런 네. 피드백을 자동으로 꾸준히 쌓아놓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동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럼 사용자 인터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그렇죠. 네.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거네요. 뭐 이런 걸 받으시고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답을 하신 분들한테는 네. 추가로 요청을 해서 뭐 더 다른 어떤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좋네요. 이거를 만들 때 좀 신경 써야 될 콘텐츠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저희는 그 초기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 일주일에 하나씩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달이면 4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 4개 정도 받으셨으면 어느 정도 비레터에 대한 경험을 하셨고 네. 그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서 뭔가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구독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마다 경험한 콘텐츠가 달라요. 그렇죠. 매주 다른 콘텐츠가 네, 나가니까. 그래서 뭐 지난달에 구독하신 분은 오늘 받으실 텐데 그러면 그 지난 한 달 동안 받으신 콘텐츠가 다 이렇게 있을 거고 오늘 구독하신 분들이 한 달 동안 받게 되는 콘텐츠는 또 다른 거죠. 네, 컨셉이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설문을 요청하실 때 매번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 비레터라는 그 뉴스레터의 기본적인 컨셉이나 아니면 그 고정되어 있는 틀이라던가 네.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기대하시고서 설문 내용을 구성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화를 해놓고 변하는 거는 뭐 개별 뉴스레터에 네. 피드백 시트를 네, 단다든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내용을 받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매번 이렇게 하단에 이 매번 달라지는 이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은 이런 식으로 푸터 쪽에서 받고 있어요. 네. 이거하고 좀 목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하다가 저희 사례 좀 소개하는 쪽으로 잠깐 샜는데 다시 네. 돌아가서 클릭 4번 만에 세팅하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네. 자동 이메일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인 구성은 일반 이메일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건 제가 설명을 건너뛸게요. 네, 그리고 익숙한 네, 화면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아까 저희가 작성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동일하게 그 자동 이메일도 일단 주소록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서 발송 조건이라는 화면으로 오. 진입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자동 이메일을 내가 언제 그 어떤 상황에서 발송을 할 거냐 네. 설정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크게 이제 트리거 트리거, 그리고 필터 네, 필터, 그리고 발송 시간대 발송 이렇게 시간대, 세 가지로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능이. 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조건을 다 참고해서 이게 자동으로 발송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트리거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홀님 트리거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트리거가 보통 뭐 그러니까 마케팅 자동화 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네.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조건 방아쇠? 방아쇠를 당기면 네. 방아쇠 당기면 총알이 나가듯이 아. 트리거가 딱 실행되면 뭔가 행동이 일어난다. 스티비에서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게 이제 트리거가 일어났을 때 진행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걸 뭐 트리거에 따른 액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 트리거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메일이 발송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 조건이고 이거를 만족했을 때 추가적인 필터나 발송 시간대에 관련된 조건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발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트리거의 부분을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네. 그래서 처음에 딱 자동 이메일 생성해서 이 발송 조건 화면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트리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트리거 선택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오. 제공하는 트리거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주소록에 추가됨도 네. 있고. 그래서 주소록에 추가됨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주소록에 대한 행동에 대한 트리거인 거고 주소록에 네. 추가됨이라는 행동. 그러니까 구독을 하거나 뭐 파일로 업로드를 해서 구독자를 추가하거나 이런 네.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관리망에 들어왔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메일에 대한 트리거는 그 이메일이 발송됐을 때 그 이메일에 대해서 네. 수신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에 대한 그 트리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발송 성공한 거, 발송 실패한 거, 뭐 오픈한 거, 클릭한 거, 그리고 오픈 안함, 클릭 안함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API는 그러니까 요 위에 주소록하고 이메일은 네. 저희 스티비에서 그러니까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서 실행하는 트리거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API는 그 스티비가 아닌 외부에서 뭔가 행동이 일어났을 때 자동 이메일을 발송하고 싶은 경우에 그 저희가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서 API로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 이 현재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메일이 네.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 방식입니다. API라는 게 저는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음. 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구매를 했을 때 지금 만들고 있는 자동 이메일을 발송하고 싶다 이러면 네. 그 구매라는 행동은 스티비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알 수가 외부에서.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구매라는 행동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저 API라는 뭔가의 규격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그걸 받아서 이제 이메일을 그 발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면 구매했을 때 영수증 보내고 이런 것도 맞겠죠? 그것도 기능상으로는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걸 발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심지어 비밀번호 찾기 메일 같은 시스템성 이메일들도 오. 이 자동 이메일 기능으로 이 API와 그 메일 머지 기능 이런 걸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웰컴 이메일 만들려면 어떤 트리거를 선택해야 웰컴 되죠? 이메일은 구독을 했을 때 바로 네. 발송해야 되는 거니까 주소록에 추가됨이라는 네. 트리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부터 클릭 셀까요? 아, 네. 한번 네. 샜고요. 웰컴 메일은 이 끝이에요. 다 한 거예요. 다른 조건은 그냥 기본 세팅에서 세 번이 바꾸실 게 남는데요. 없어서 네. 컨텐츠를 다 만들어 주셨다는 전제 하에 네. 예, 끝났고요. 관리자가 추가한 클릭이 경우는 한 번 뭐예요? 더 남아서 제가 아, 여기서 네. 클릭을 한번 해보면 아, 네. 아까 제가 주소록에 추가되는 방법이 스티비에는 그 구독폼처럼 네. 구독폼을 통해서 구독자가 스스로 신청해서 구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거 말고 그 스티비 사용하시는 분 그걸 이제 저희가 관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스티비 네. 사용하시는 분이 스티비 서비스 안에서 직접 추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파일로 추가를 한다든가. 네. 직접 뭐 입력을 해서 개별적으로 추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요. 네.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구독폼 같은 걸 통해서 구독자가 직접 그 구독을 한 경우 오. 그런 경우에만 이 트리거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옵션이 있는 경우가 이게 만약에 이게 켜져 있으면 네. 이 자동 이메일이 걸려 있는 주소록에 만약에 파일로 대량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네. 자동 이메일이 대량으로 막 나가요. 한 번에 막 네, 나가는 그게 거네요. 대부분 의도하지 않으신 상황인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구독하자마자 즉시 발송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기본이 옵션으로 빠져 있고 기본 네. 값은 이게 꺼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팅 완료된 건가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지금 만든 자동 이메일이 나가게 되고요. 네. 추가됐을 때.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트리거를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네. 주소록에 추가됐을 때라는 트리거가 있고 이메일에 대한 트리거를 몇 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내가 어떤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을 여러 번 사람한테 그 추가로 어떤 정보를 보내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한테 추가로 정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메일을 열어봤으면 이 사람이 이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구나라고 그쵸.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네, 마케팅에서 뭐 리타겟팅이라고 하는 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이메일을 오픈했을 때 이 네. 트리거를 실행하겠다는 건데 이 음. 어떤 이메일에 대한 오픈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이메일을 선택하시를 클릭하시면 이제 자동 이메일, 일반 이메일 다 네, 되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작성 중인 상태인 이메일도 있고 이미 발송 완료한 상태도 아직 오픈 안 한 사람이 오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트리거가 동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요 이메일을 오픈한 사람한테 네. 지금 뭐 다른 조건은 제가 안 바꿨으니까 즉시 네. 바로 발송하겠다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클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메일에 네. 어떤 링크를 클릭했을 때라는 네. 것까지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네. 화면이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네. 아이고 떴는데. 아이고 사전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 버튼을 클릭한 사람한테 네. 이메일을 즉시 발송하겠다 이렇게 구성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클릭도 내가 이 컨텐츠에 진짜 관심이 있다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클릭을 한 사람한테 이거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더 추가로 보내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네. 트리거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오픈한 사람한테 보내는 게 가능하듯이 오픈 안 한 사람한테 네. 보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정 링크를 클릭 안 한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시나리오 메일 설명드릴 때 네.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그냥 첫 번째 메일 보내고 며칠 뒤에 두 번째 메일 보내고 며칠 뒤에 세 번째 메일 보내고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 오픈 안 함, 클릭 안 함을 활용하시면 시나리오를 이렇게 분리하실 수도 있어요. 와우. 메일을 보내고서 오픈 한 사람한테는 이쪽으로 시나리오를 태우고 오픈 안 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그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링크를 클릭했는지에 따라서도 네. 시나리오를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도의 마케팅 네, 자동화군요. 이런 게 기능상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설계를 하는 게 어렵죠.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어쨌든 기능상으로는 이렇게 쉽게 그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설계 한번 해놓으시면은 공수 안 들여도 계속 알아서 나가니까 처음에만 조금 이제 신경 쓰면 계속 보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하나만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트리거를 여러 개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픈 트리거를 2개 다른 이메일한테 이렇게 걸어놨어요. 네. 그러면은 트리거가 여러 개일 때는 요 밑에 있는 이 조건에 대한 세팅도 이제 그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제가 그 기본값으로 두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즉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이메일을 오픈하고 두 번째 메일을 오픈한 사람, 그러니까 둘 다 이 2개 트리거를 다 만족한 사람한테만 네. 이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고요. 네. 만약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으로 바꾸시면 이거를 오픈했거나 이거를 오픈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오픈한 사람한테 네. 이메일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방금 설명드린 요 조건과 관련된 세팅 옆에 이 즉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기본적인 걸로 바꿔놓을게요. 그렇죠. 지금은 주소록에 추가됐을 때, 구독했을 때 이메일을 즉시 발송하는 건데 아까 제가 그 비레터에서 설문조사 요청하는 메일 같은 경우는 네. 구독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보내는 걸로 세팅을 네.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주 후에. 그래서 즉시가 아니라 이거를 4주 후로 바꾸는 거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구독을 하고 나서 이 딜레이 설정을 참고해서 이 이메일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트리거에는 이런 정도의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를 설명을 드릴 건데 네. 트리거는 어떤 그 구독자의 행동을 기준으로 저희가 조건을 만든 거였고 네. 필터는 일종의 구독자의 상태, 구독자의 정보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추가로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필터는 그 스티브에서 주소록 안에 그룹을 하위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그룹에 선택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트리거를 만족했더라도 네. 특정 그룹에 포함된 사람한테만 내가 뭐 메일링을 하겠다 이렇게 하실 네. 수도 있고 저 그리고 구독 경로는 뭔가요? 저희가 그 비레터 구독을 받을 때 구독 경로도 직접 입력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맞아요, 페이스북으로 맞아요. 구독을 했는지 뭐 어디 소개를 받고서 구독해 이런 걸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페이스북을 오. 보고서 구독하신 분들한테만 이걸 보내고 싶다 그러면 오. 필터를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되는 거죠. 네, 저 포함되어 있습니다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네. 페이스북으로 왔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페이스북입니다 이런 아, 분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게 구독 경로나 이런 거는 그 스티비의 사용자 정의 필드라는 기능에서 이런 필드는 추가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어떤 원하는 정보를 거를. 수집할지. 음. 그리고 필터도 마찬가지로 트리거처럼 여러 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고만 쓰면 페이스북 말고 또 혹시 다른 뭐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쓰신 분들도 아, 페북 네. 이렇게 넣으신 분도 그래서 계시군요.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다 쓰시면 빼먹지 않고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것들을 다 네. 찾아내시네요. 그리고 근데 이게 필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 트리거와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조건을 걸지를 선택을 네.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위의 케이스는 이 페이스북이라고 썼건 FB라고 썼건 페북이라고 썼건 이걸 다 필터링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이라고 해야 세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제 이 메일을 발송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필터 얘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 밑에 하나 발송 시간대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이네요. 네,
발송 시간대는 기본적으로 발송 시간대를 설정을 안 바꾸시면 네. 그냥 24시간 계속 발송이 돼요. 아, 자동 네네네. 이메일은 그 뭔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딱 음. 한 번에 쫙 발송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네. 일반 이메일은 그렇게 발송이 되는데 자동 이메일은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 실행 중이라는 상태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네. 그 상태에서 조건을 만족하면 수시로 이제 메일이 막 나가요. 알아서.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 저는 퇴근을 했지만 아, 그쵸. 계속 발송이 되는 거죠. 마케터의 이메일을 저녁이 하고 있는 삶. 네. 근데 그게 뭐 대부분의 경우엔 그렇게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나는 내 구독자들한테 주말에는 메일을 좀 보내기 아. 싫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 오픈율이 낮아질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특히 뭐 업무 관련된 저희처럼 그런 그런 컨텐츠를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주중에 일과 시간에 보내야 더 잘 열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업무 시간에 보내야.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요일엔 내가 발송을 하기 싫다 이렇게 그런 걸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네. 경우에 토, 일 요 두 가지를 꺼놓으면 오. 이 토요일, 일요일에 위의 조건을 만족했다면 발송을 안 해요. 네. 아예 안 가요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발송을 하지 않고 대기를 하다가 네. 다음 발송 시간대인 월요일이 아. 돌아오면 이제 월요일에 기다렸다 이제 발송을 네. 마저 합니다. 모여 그렇게 있다가 이제 설정합니다. 타다다닥 달려 나가는 네네네.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 네. 값은 항상이어서 24시간 동안 계속 발송이 되지만 만약에 일과 시간에만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이거를 이렇게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해놓으면 네. 뭐 아침 7시에 만약에 위 조건을 만족해서 발송이 됐어야 하는 분이 있다면 발송이 안 되고 기다리다가 오전 9시가 됐을 때 마저 발송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메일은 이렇게 뭐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걸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그 법적으로 아, 발송 문자 시간대에 대한 그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야간 맞아요. 시간대에 문자를 보내려면 그 동의를 따로 받으셔야 돼요.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기본적인 수신 동의 외에 야간 시간대에도 내가 받아보겠다는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문자 발송 기능도 요 그 자동 이메일과 비슷한 기능으로 그 자동 문자 메시지 기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곧 올해 전부터 정말. 하고 있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곧 출시할 예정인데 네. 그렇다면 문자를 보내실 때는 그 야간 수신 동의를 따로 받지 않으셨다면 요 발송 시간대 설정을 필수로 하셔야겠죠. 네, 꼭, 야간에 꼭, 발송이 꼭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송 시간대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제가 발송 조건 설정하는 걸 이제 샘플로 보여드렸던 거고 비레터를 비레터 웰컴 메일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설문조사 메일이죠?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설문조사를 보내면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웰컴 메일이죠. 네. 발송 조건에 가면 주소록에 추가됐을 때 한번 즉시 발송한다. 한번 네,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하고 네, 세 번 클릭하고 시작하기 시작하기를 누르면, 누르면 세 이제 번이 시작이 네 번이 되죠. 조금 넘은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여러분의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네. 봐주시길 바라며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메일이 실제로 네, 가나요? 혹시 네. 잘못된 거 없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주소록에 추가될 때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맞나요? 네, 콘텐츠 뉴스레터니까 언제 나가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작을 하면 네, 이렇게 일반 이메일 발송할 때처럼 그 세팅한 내용이 쭉 한번 나오고 네. 이 이메일 미리 보기를 이게 좀 여기가 시간이 네트워크가 걸리네요. 좀,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네, 시작을 할게요. 시작.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오, 일반 네. 이메일은 발송됐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메시지가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일반 이메일 같은 경우엔 발송을 하면 이렇게 발송 완료 상태로 변경되는데 자동 네. 이메일은 이제 실행 중이라는 상태로 바뀌고요. 네, 그리고 요거를 뭐 일시 정지하거나 네, 아예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종료하시면 이걸 다시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아예 종료해 버리는 거예요. 아, 안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상태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비레터 네, 여기 점 이메일. 요게 지금 저희 그 구독할 수 있는 페이지 주소이거든요. 네. 여기 가시면 저희가 발행했던 뉴스레터가 모아져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네. 구독 페이지 링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구독을 하시면 지금 음. 저희가 요 라이브로 세팅을 한 요 메일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안 오면 제가 잘못 세팅을 꼭 알려주세요. 잘하셨을 거예요. 불안해요, 네. 네.
이렇게 비레터 사례로 실습하는 세션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네, 호율님한테 또 질문 남기실 것이 있으면 저와 똑같이 그런 이벤터스 페이지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진행될 Q&A 세션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